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이야기, 10가지 정형적인 공격과 이에 맞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중은 아주 관대하다. 천재적인 재능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해해준다.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습니다. 공격에는 반격으로. 페트라와 루트는 대화를 나누다가 곧 둘 다 현대 체면치료법의 창시자인 밀턴 에릭슨의 고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페트라는 그의 정확한 판단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목동맥을 보는 것만으로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했던 것입니다. 루트는 그의 음조를 칭송했습니다. 처음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만 듣고도 몰입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취해서 이야기를 나눈 지 30분이 지나자 이제는 위대한 밀턴을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꿈을 하나 꾸며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그와 상담 일정을 정하고 비슷한 말로 똑같은 꿈을 꿨다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루트는 금요일 오후 밀턴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녀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페트라가 오전에 계획대로 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트는 마음을 가다듬고 밀턴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마구 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얘기하는 동안 밀턴을 보니 생각에 잠긴 것이 뚜렷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실례의 말이지만 저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은 이 꿈을 얘기해준 세 번째 사람입니다. 행동하고 대처하기. 말을 한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문이 제기되고 때로는 반대 입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논쟁도 벌어집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격렬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알게 모르게 불순한 책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게 이런 공세가 일어나서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말하는 사람은 얼굴을 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공세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돌발적인 말이나 강력한 반대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 위치를 바꿔보십시오. 대결 국면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면 그 즉시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움의 장소와 논쟁의 장소를 분리합니다. 청중이 하는 말을 중단하지 말고 자세히 듣기만 합니다. 그동안 계속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침착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똑하게 보이십시오. 그 위치에서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공정하게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자세를 취합니다. 팔은 가슴 안쪽으로 올리고 앞으로 올리고 한쪽 손은 턱에 놓고 시선은 말하는 사람이나 때로 위로 향하고 이마에 약간의 주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착하게 뜸을 들이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자세를 펴고 뒤에서 슈퍼맨의 망토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합니다. 말을 잠시 중단하는 것은 질문자와 청중의 마음속에 있는 공격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멋진 논거를 생각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수하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반박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책으로 막아냅니다. 첫 번째, 나무가 아니라 숲을 지적하는 공격. 발표자가 말합니다. 우리 판매팀은 추진력 강한 팀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정보를 잘 교환하고 작업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판매팀에 대한
칭찬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한 청중이 말합니다. 말하시는 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판매팀 직원들이 아주 배타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비밀을 결코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누군가 계약을 가로채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 점에 대해 나온 연구 논문도 있는데 진상이 어떤지 아시도록 기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된 전략은, 이 질문자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는 상대방의 주장을 일반화해서 그것을 더 큰 틀 속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의 주장을 직접적인 연관관계에서 분리시켜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그 큰 틀 속에서 본래의 진술 내용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음험한 계략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발표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발표자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는 인상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반적으로 판매팀 직원들은 협력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판매팀 직원들이 협력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응 전략. 이런 항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조용히 듣고 서 있는 위치를 바꾸고 침착한 태도를 취하며 슈퍼맨처럼 머리를 쳐들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질문자의 말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혹은 멍청하고 평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생각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태도로 임하면 똑같은 수준의 반박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혹은 질문을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든 청중의 경의와 존경을 잃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의 존경을 잃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가 말하는 내용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므로 발언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질문자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다른 청중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그 말로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가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변은 다른 논거를 제시할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에서 한 그 연구는 흥미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판매팀 직원들이 유럽의 평균치와 얼마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특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능력 이상의 일을 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가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는 그 점을 반증하려 했지만은 이제 자신의 반대가 발표자의 말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응은 질문자가 자신의 그럴듯한 항변에 옳다는 것을 먼저 증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위력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항변입니다. 발표자가 말합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를 엄밀하게 정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무엇이 그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 의뢰 회사 측에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한 회사 측과 함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 명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현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따오는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론입니다. 현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의뢰회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발뺌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의뢰회사에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저를 무자비하게 쫓아낼 것입니다. 사용된 전략을 볼 것 같으면 이론의 밝은 발표자는 실무 경험이 많은 이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 이론은 혹시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일까요?
현실에 모순되는 것일까요? 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자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는 경험의 위력으로 정립된 이론을 뒤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중의 이해심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냉담한 이론가 보다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믿음이 더 가기 때문입니다.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론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반박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이론을 살펴본다면 너무 늦은 일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당신이 사전에 이미 잘 생각해 봤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침착함을 잃지 말고 자신의 지식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 발표에 도움이 될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의뢰회사 측이 정확하게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도 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요구사항과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문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불명확하면 양자 모두에게 불만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도 질문하신 분 스스로 경험으로 분명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자의 모호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서류로 만들어 서명을 받아내는 것 말고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질문자는 이 대답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한 것이 순간의 보충 설명으로 변해서 청중 측에서 이론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된다는 항변. 발표자가 판매팀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익 배당 시스템과 이를 도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며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중단시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완전히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새 시스템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유익한 것인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된 전략을 보면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멍청한 척하는 사람들을 청중은 경험 많은 권위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이런 우월성을 마음껏 이용합니다. 그의 출첵은 이해하지 못한 척하면서 암시적으로 당신이 설명한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말하는 사람의 논증을 모든 청중 앞에서 무너뜨립니다. 이 숨은 의도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나 청중에게나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멍청한 척 하지 마세요. 아주 잘 이해했잖아요. 당신은 새 시스템에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응수하면 질문자에게 이렇게 대꾸할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새 시스템은 넌센스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청중에게 남는 말은 단 한 가지. 넌센스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연극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그것은 넌센스야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최대한 공손하게 그리고 그 질문자와 똑같이 암시적으로 그것은 넌센스나 몰상식한 일이 아니라 저항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풍부한 경험에 비추어 이해 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제 설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곧 청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이미 이해했으니 다른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동기를 부여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명의 청중이 아직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을 너무 적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상급자의 권위를 이용하는 공격.
발표자가 말합니다. 회사의 제휴를 하면 됩니다. 우리 고객을 방문할 때 그 회사 제품도 권해주고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측이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객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해 6월 20일자로 나온 세일즈 책임자의 공식 문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공문에서는 세일즈맨들에게 그런 비공식적인 제휴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말을 거역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사용된 전략은 자, 당신은 거역할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자는 잠재적인 위협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서면으로 작성된 것은 많은 사람에게 철칙으로 통하며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위협에 휩쓸려 스스로 목표에서 벗어날 것인가요? 아니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청중에게 협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득할 것인가요?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 반박은 상황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질문자는 권위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지칭한 사람보다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을 말입니다. 이 새로운 권위자를 이용해 당신의 진술을 인정하고 뒷받침하십시오. 질문자의 항변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런 생각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저도 그 공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일즈 책임자도 시장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법칙은 분명히 제휴의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사와 제휴를 맺기를 원한다면 책임자도 9월 20일자 공문을 처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시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로 들 수 있는 더 높은 권위자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들은 항변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나쁜 점을 드러내는 공격입니다. 발표자는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던 총무부를 왜 폐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총무부가 폐쇄되면 직원들은 편지와 소포에 주소를 쓰는 발송하는 일, 서류를 준비하는 일, 여행을 예약하는 일 등을 스스로 떠맡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고정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대폭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주문이 끊어질 것입니다. 청중 노력이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말합니다. 우리를 쥐어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옳은 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열의도 언제까지나 짜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된 전략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조조정, 조직 개편이 아니라 쥐어 짜는 것입니다. 이 말로 질문자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 평판이 좋지 않은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장을 벗깁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사람의 가면을 벗겼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청중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때 반격으로 은폐하는 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도발적인 발언을 끄집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거짓과 위장은 동기를 부여하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응 전략을 알아볼까요? 질문자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때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 적당합니다. 명확하고 공정한 말로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앞날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설득합니다. 저는 당신의 항변을 수긍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함께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쟁사가 우리를 제치고 나갈 것이고 우리 회사는 생산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새로운 직장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힘을 합쳐 고객을 늘려간다면 곧 일의 부담은 다시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과 같은 항의를 유익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기부여가 빠져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모순을 지적하는 공격입니다. 발표자가 세일즈맨들 앞에서 세일즈맨의 생활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이만큼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재밌는 일입니다. 한 명이 반박합니다. 세일즈맨의 생활이 그렇게 멋진 것이라면 당신은 왜 그만두셨나요? 사용된 전략을 볼 것 같으면 우리한테는 권하면서 왜 정작 당신은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은 타당합니다. 듣는 사람한테는 물을 마시라고 권유하면서 자신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비판적인 청중은 끼어들기를 좋아합니다. 이 질문자는 이 모순 혹은 모순점으로 보이는 것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제 말하는 사람의 논고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 높은 사람이 되도록 태어났지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면 그 오만함이 청중의 믿음을 순식간에 깨어버립니다. 한편 회피하는 태도로 대답해도 청중의 믿음은 손상됩니다. 대응 전략을 볼 것 같으면 계속 설득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내가 청중과 구분되는 점은 무엇인가? 내가 말한 내용이 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가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직함과 약간의 외교적인 수완입니다. 모든 직업이 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멋진 기회도 있습니다. 저는 세일즈맨으로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마는 항상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내 생의 묘약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저의 경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끔 저는 약간 감상 어린 마음으로 그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가장 오래 간다는 것을. 위 말은 믿을 만하게 들립니다. 장단점을 설명하면서도 용기를 북돋아 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화가 나게 해서 바보로 만드는 공격입니다. 발표자가 말합니다. 인사부는 이번 신입 직원을 뽑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3명 모두 회사에 빨리 적응하고 업무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이 말에 반박합니다. 지금 인사부가 훌륭한 직원만 뽑았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당신도 함께 있었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된 전략을 볼 것 같으면 솟구치는 화는 누군가 너를 공격하면 반격을 가하라고 합니다. 질문자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입사원 뽑는 일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려는 것인가요? 하지만 신입사원은 모두 훌륭했습니다. 라고 즉각 반박에 대응하고 싶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당신을 바로 이런 군기로 몰아가고자 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은 진술을 일반화시킴으로써 다시 공격받게 만듭니다. 질문자는 재빨리 몇 가지 반대 사례를 내놓아 당신의 논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대응 전략을 볼 것 같으면 침착함을 잃지 말고 자신의 말을 그대로 끌고 가십시오. 질문자의 반론에서 어떤 것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가 당신의 말과 일반화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내렸던 인사결정이 모두 다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있으며 개선책을 제안하시면 바로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인사부는 새 직원을 뽑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입직원 3명 모두 회사에 아주 적응을 잘했습니다. 교육기간도 보통 때보다 적응 기간에
마쳤습니다. 이제 질문자가 다시 한번 반박한다면 나머지 청중이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청중은 당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박자에게 남은 가능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전략을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8번째 이야기, 발표자가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공격을 받게 된다면 발표자가 말합니다. 제품 설명을 할 때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면 아주 전문가답게 보이기는 하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으로 된 경우 빔 프로젝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다 보면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소개할 때마다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한 명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최신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언제든지 다른 영상을 불러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들여 프로그램을 익혀야 하겠지요. 그의 설명 방식, 몸짓, 어조에 청중은 웃습니다. 사용된 전략을 볼 것 같으면 당신은 아주 멍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니. 질문자의 전략은 자신이 뛰어난 전문가이며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보여주어 다른 사람이 발표자의 내용이 틀렸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잘 모르는 분야를 건드려 논쟁을 벌이면 벌써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수를 알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분야에서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는 컴퓨터보다는 사람을 많이 다룹니다.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과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사용된 기술보다는 발표자의 개성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잘 다듬어진 동영상보다는 차트를 이용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때 훨씬 더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청중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중이 다른 분야에서는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당신에 대한 신뢰는 높아집니다. 9번째 이야기, 발표자의 말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발표자가 말합니다. 어세스먼트 센터는 예나 지금이나 지원자들이 임무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총액을 따져보면 한 사람에게 이 임무를 맡기는 것보다 훨씬 쉽고 경제적입니다. 한 명이 발언을 신청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세스먼트 센터가 환불 같다는 것을 모르시다니 저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 방식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사용된 전략을 보면 이 항변은 발표자의 말을 부정적인 범주에 넣어버립니다. 즉 폐기 처분이라고 쓰여진 서랍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나머지 청중은 그것이 맞는 서랍인지 곰곰이 따져보지도 않고 그의 말을 따를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동의하지 말고 어세스먼트 센터를 그 서랍 속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 서랍에 다른 이름을 써붙입니다. 오래된 방법이란 유서 깊고 검증된 것이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시킵니다. 그 지적이 옳습니다. 이 방법은 업계의 변화에 비하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왔죠. 시간은 아주 뛰어난 기준입니다. 최신식 방법이 최고인 양 떠들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취감이 너무 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세스먼트 센터라는 방법은 그동안 수백만 번 검증을 받은 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이상 자리를 확고히 지키면서 안정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오래된 이라는 말을 새로운 틀에 끼워 넣어서 자신의 원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좋은 것은 항아리에 담고 나쁜 것은 새들 모이로 내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는 겁을 주는 공격입니다. 발표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제품 배달을 아웃소싱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때입니다. 배달이 우리의 핵심 사업도 아니고 운송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으면 비용도 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핵심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언짢은 토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입니다. 제품 배달은 당신의 전문 영역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당신은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사용된 전략을 볼까요? 질문자는 말하는 사람에게 겁을 주려고 합니다. 그는 발표자의 말이 발표자 자신의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청중은 발표자가 하는 말이 발표자 자신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는 의욕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이 아무런 목표 없이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면 이 제안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명확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에게 고맙다 말하고 당신의 생각을 대중에게 밝히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도 언제나 통하는 대로 정직이 승리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당신도 이미 아주 철저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낸 제안이 저희 활동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그 제안이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의 목적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거의 모든 반박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것 같더라도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시간 간격을 두고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십시오. 유도 선수처럼 행동하십시오. 유도 선수는 밀어붙이는 동작의 반동을 위해서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공격적인 방법에 맞서는 법에 대해서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